자, 76페이지 우리가 펼쳐보시죠. 제2장과 관련돼서 2장 지적 공부가 나오죠. 자, 지적 공부에 대해서 우리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이게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지적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이거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지적 공부의 보존, 지적 공부의 보존, 그 다음에 관리, 공개에 관한 사항들. 자, 지적 공부의 보존, 관리, 공개에 관한 사항들, 이거 한번 저희가 자문자답을 해보셔야 되고,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지적 공부의 복구, 지적 공부도 멸실할 수 있죠. 그래서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지적 공부,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살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살펴줄 거 뭐가 있죠? 바로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그러면 선생님 제2장과 관련돼서 그러면 출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일단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출제 경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이게 별표 5개예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 요게 우리가 별표가 3개짜리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우리가 암기가 되어 있는지 자문자답을 우리가 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의 이제 보존 관리 공개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요거는 성인이 뭐로 바뀌었다. 성인이 신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요거 한번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기타 공부인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과 관련돼서 한번 연결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테마로 해서 저희가 이제 대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문제 1번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샘플로 해서 대표 문제로 해서 꼭 한번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트레이닝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암기 코드를 만들어줬죠. 그러면 우리 기억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지문에 소재 지번 그러면 공통이라고 외웠죠.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 그래서 기억은 5가 되네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목도장이죠. 그러면 지목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돼.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가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이제 리언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면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면장. 끝자리가 장에만 등록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맞네요. 자, 그러면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돼.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좌표와 관련돼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옳은 것.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찾아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문제 1번을 우리가 해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2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는 해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각각의 등록사항들을 꼭 한번 암기해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자, 1번과 관련돼서 개별 공시지가 개자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사장, 개별 공시지가 토지동사, 그러면 장에만 등록되게 되겠죠. 개사장, 일단 맞네. 소재 공통, 토지동사에서 사자, 개사장.
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접수 일자, 접수 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접수 번호가 빠져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면 문제 2번에 대해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게 소유자는 소대장이야. 그러면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돼. 그러면 대장에는 몇 종류가 있죠? 4종류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3번의 접수번호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번호. 그래서 고유번호는 19자리로서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없다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있다. 오케이. 자, 5번과 관련돼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소대장 이렇게 우리가 숙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2번을 왜 선별했느냐? 바로 그 밑에 지적공개의 등록사항이 있어.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뭔지,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대의 등록사항,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요 문제 77페이지 문제 2번에 요 해설을 반드시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지적공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이거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들을 꼭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을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뒷장을 쭉 넘겨서 문제 85페이지로 우리가 가보죠. 자, 85페이지 펼쳐봐요. 자, 문제. 자, 12번에 대해서 우리 축적과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줄쳐놔봐요. 그러면 축적은 몇 분의 1을 사용하죠? 500분의 1. 그러면 농지정리사업지와 관련돼서는 자, 1000분의 1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이것도 참 좋은 문제예요. 축적과 관련돼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축적과 관련돼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지적도의 축적. 자, 500분의 1하고 6000분의 1이, 600분의 1이 있죠. 분모 2배 하면 1200분의 1. 1200분의 1을 분모 2배 하면 2400분의 1이고, 500분의 1을 분모를 2배 하면 1000분의 1. 건너뛰어야 되겠죠.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그래서 지적도의 법정 축적과 관련돼서는 29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임야도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임야도의 법정 축적과 관련돼서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일반 축적은 얼마죠? 6000분의 1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고 축적과 관련돼서는 축도장이야.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고 배웠죠.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반드시 풀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88페이지 가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88페이지. 자,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문제 16번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지적도. 자, 도면의 등록사항인지 일반 지적도의 도면의 등록사항인지 아니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물어본 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에게 지적도에 대해서 물어본 건지 그러면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에게 무슨 도 지적도의 등록사항 요 문제 16번을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 척한 가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지적도의 도면 지적도의 거기 앞에 좌표 행간편차 나오고요. 그러면 거기 뒤에 가니까 11.235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자, 그러면 요거는 경계점 간의 거리야. 또 하나는 도각선 우측 하단부에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음. 세 가지가 이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일반 지적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의 지적도 차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그러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음. 그러면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네. 자, 1번과 관련돼서 73-2에 대한 면적 책정은 전자가 아니라 좌표 면적 계산법이죠. 그럼 1번은 X가 되네요.
자, 73-2 경계선상에 등록된 12.5일은 좌표에서 경계점 간의 거리야. 거리가 등록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73-2의 경계복원 청량은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음, 실시할 수 없다 생각해 두셔야 되고, 면적과 관련돼서는 면장, 경계점 좌표 등록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73-2에 대해서 뭐로 나와 있죠? 자, 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주차장이 아니라 주소 용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이 문제 꼭 한번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16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몇 페이지로 가냐면 문제 91페이지. 자, 91페이지 21번을 한번 봐봐요. 자, 요거 문제 16번과 관련돼서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에요. 문제 16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를 우리가 물어본 거고요. 문제 21번과 관련돼서는 일반 지적도와 관련돼서. 그러면 문제 16번과 문제 21번을 꼭 비교를 우리가 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 지적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면 지적도의 도면 번호는 15다. 맞네요. 120정수의 16은 공장용지. 그러면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장용지가 되네. 자, 126짜리 실에 제대로된 이런 거죠. 요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까먹었으니까 한번 보죠. 이거는 지적삼각점. 이거는 지적삼각 보조점이 되고 지적도건점이야. 지적기준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3번 지문도 맞네요.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 등록지다. 그러면 동쪽 경계와 관련돼서는 이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경계 그러면 0.1mm 폭으로. 그래서 저 0.2mm가 아니라 0.2mm가 아니라 0.1mm가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틀린 집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문제 16번, 문제 21번에 대해서 꼭 풀어놓고 자, 거기에 대해서 지적공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91페이지 2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22번으로 가보죠. 자, 22번. 자, 문제 페이지로 본다면 92페이지가 되겠죠. 요거와 관련돼서는 뭘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적공개 보정 관리 공개와 관련돼서 요 문제 테마와 관련돼서 한번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문제 22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어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1번의 지적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경우. 그러면, 자, 요거는 불가시적 지적공부. 그러면 관할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에다 줄쳐놓고 지적정보 관리 체계 연구 보전한다. 자, 2번과 관련돼서는 가시적 지적공부. 그러면 지적소관청, 지적소고, 그래서 특지고 연구 보전이라는 거예요. 자, 3번과 관련돼서 3번 지문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바로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 자,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에 대해서 요거 관리 기구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걸 기억해 두고, 그러면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와 관련돼서 업무 범위는 공부가 주다 기억해 주셔야 돼. 공부가 주다.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그래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국토교통부 장관, 공부가 주다. 이렇게 확인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확인을 해 두셔요. 자, 4번 질문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출산하되 직거죠. 직거에 대해서는 자,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토지 상속인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복구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럼 따까리 즉 실무 즉 지적소관청이 직접 하게 되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적공부 승인과 관련돼서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과 관련돼서 뭐에 나오면 통상 X라고 잡아도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2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2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단단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어와 관련돼서 밑에다 꼭 하나 메모하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 자, 부동산 종합공부, 특히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자, 지적공부.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하느냐? 특히 지적소관청이 관리 구축하고요. 그러면 지적공부의 관리 구축, 정보처리 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하나 추가해서 꼭 한번 이 문제 22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누가 관리 구축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누가 관리 구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3번과 관련돼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공부가 주다. 공시지가 부동산.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주민등록 전산 자료와 관련돼서 한번 문제 22번과 관련돼서는 꼭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자, 문제 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5페이지. 자, 여기 칠판을 보시면 문제 25번 펼쳐보세요. 무슨 공부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 두시라는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25번과 관련돼서는 25일 때 우리가 기출된 문제 형태로서 약간 변형을 시켜놨네요. 그러면 문제 25번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네.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면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 그래서 건축법 줄쳐놓고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지적공부의 내용에 대한 등록. 그러면 맞네요. 자,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조심해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로 건치면 X가 돼요. 부동산 개발 관리에 관한 요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정답은 자, 틀린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부동산 가격이야. 가격.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내용을 등록하게 되겠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상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특히 이거와 관련돼서 또 하나 정리해 둘 거는 주의라고 하나 써놔요. 주의. 자, 주의와 관련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있어.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 등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등록됩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가 그만 등기법, 요거 권리, 대통령령이 정한 게 요게 표시로 장난칠 수 있어. 다시 한번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당권에 관한 사항, 그러면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어때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의 채권에게 관한 사항, 저당권의 채권에게 관한 사항, 채권에게 관한 사항은 권리의 내용이죠. 그건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 기타 공부인데도 누가 관리하죠?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라는 것.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구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정보 관리 체계 구축은 누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문제로 딱 기억해 두고, 특히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 특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98페이지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98페이지. 자, 98페이지와 관련돼서는 문제 28번과 관련돼서. 자, 과거에 출제된 형태죠. 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28번은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북한의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놓고요.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의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그러면 그 옆에 공부가 주다. 그래서 그러면 공시지가 공부가 주. 거꾸로 4번부터 거꾸로 읽어 들어가면 되겠네요. 공부가 주다. 그러면 안 외웠더라도 우리 지적은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는 토지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건축지가, 그러면 주택가격 전산 자료는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고요. 그러면 문제 28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기억해둬요. 공부가 주다.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8번은 별표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문제 29번입니다. 자, 29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로서 대비를 단단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성인 신청, 성인이 아니라 신청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대해서 신청 기간과 관련돼서 전국 단위, 국시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성인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걸 잡아줘야 되고요. 그러면 시도 단위와 관련돼서 시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다시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도 단위와 관련돼서 시군구 단위는 지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29번에 대해서 정리해 두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29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과 관련돼서 1번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도 공개되나 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활용을 하는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적전산 자료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는 신청서에 관계중앙기관의 심사를 미리 거쳐야 되겠죠. 관계중앙기관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용 단위별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제공 신청을 하여야 된다. 자, 5번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심사를 받지 아니하도 된다.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자, 문제 2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전국 단위 그러면 다시 해보자고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여기에 대해서 수입인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 국세, 수입정지는 지방세라고 이야기했죠. 인쇄물은 세자에 대해서 30원, 전산 매체에 대해서는 20원이라고 우리가 잡았고요. 그러면 자, 문제 98페이지와 문제 99페이지 28번과 29번이 함께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꼭 좀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2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와 보시죠. 그러면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여기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지적공부의 보정, 관리, 공개,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보고.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여기 봐요. 지적공부의 보고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꼭 풀어놔야 돼요. 그러면 문제 32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지적공부의 보고 자료. 그러면 지적공부는 토지 표시사항이 있어야 돼. 그러면 토지 표시사항이 있어야 지적소관청이 힘을 쓸 수 있죠. 그러면 1번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거는 토지 표시사항이 없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부동산 종합증명서, 부동산 표시를 담고 있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란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담고 있죠. 지적공부에서 토지의 표시 담고 있죠.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는 경계를 담고 있어. 그래서 정답은 3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걸 보고 자료가 아닌 걸 물어봤죠.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요 지적공부의 보고 자료와 관련돼서 우리가 뭐예요? 자, 31회 때 출제가 되죠. 그러면 그 밑에 가서 해설에 대해서 지적공부의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 또는 4번. 그래서 문제 32번과 관련돼서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3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문제.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문제 34번과 관련돼서 34번.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꼭 풀어놔야 돼요.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와 관련돼서. 복구 절차 문제가 바로 3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4번과 관련돼서 옳은 것, 틀린 것.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소유권 표시 사항에 대해서 소유권 줄잖아요. 소유권은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복구 등록할 수 없다. 자, 복구 시 복구 자료를 수집한 후 복구 자료에 의거 사실 조사와 복구 정량을 실시하되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과 복구 조사도의 측정이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줄잖아요. 허용 범위 있는 경우는 정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지적공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정량을 해요.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나 그 다음에 복구 자료가 없을 때 정량을 해줘요. 그러면 허용 범위일 때는 굳이 복구 정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맞고요. 3번의 복구 정량 결과 복구 자료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직권으로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으면 아니죠. 함부로 할 수 없죠. 경계 면적은 이해관계인이 개입되거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 34번의 정답은 틀린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할 때 전이라는 거예요.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5일 이상 게시한다. 요 15일이 무슨 신청 기간이다. 이 신청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에 게시 기간 내 이렇게 맥을 잡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요 15일은 이 신청 기간으로서 자, 15일이 지나면 이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4번과 관련돼서 우리 4번과 5번 질문을 꼭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복구 자료, 복구 절차 두 문제 정도는 우리가 꼭 풀어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보시죠. 화면을 이쪽 보시죠. 그러면 지적공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토지대장에 뭐가 등록되고 임야대장에 뭐가 등록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 자,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공개, 가시적 지적공부와 불가시적 지적공부를 나눠서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지적공배 복구와 복구 자료와 복구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성인이 뭐로 바뀌었다? 신청.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배 등록사항이 뭔지. 그러면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적공별 등록사항, 각각의 등록사항, 이 문제와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 부동산 종합공부 요 세 개 테마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풀은 문제에 대해서 못 풀었다. 그러면 예약집에 가서 다시 한번 암기를 하고요. 암기가 됐으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탁해요. 그러면 34번과 관련돼서 정답 4번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05페이지와 관련돼서 토지등 및 지적정리. 자, 토지등 및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테마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일단 토지이동의 개념을 잡고 토지이동 사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꼭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신규 등록. 올해 신규 등록이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신규 등록 대비해두고 우리 토지이동 사유 중에서 제일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게 합병이에요.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의 승인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꼭 정리하자. 합병과 관련돼서 자, 세 번째 분할도 있고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 축척 변경 꼭 우리가 숙지를 해줘야 돼요. 자, 축척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역시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자,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 등록사항 정정사항과 관련돼서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특히 무슨 정리를 정리하라? 직권 정정을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올해 직권 정정 사유는 역시 올해는 별표 5개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직권 정정 사유는 10개가 있어서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다섯 번째 기억해 둘 거는 뭘까요? 특히 자, 대위 신청을 암기하라. 대위 신청. 올해 대위 신청이 꼭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위 신청에 대해서 안전을 기해둬야 돼. 대위 신청권자들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지적정리 및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특히 통지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통지시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재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가 단독 문제로 출제된다면 합병 꼭 한번 기억해 둬야 돼요. 합병,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직권정정, 그 다음에 대의신청, 통지시기 이렇게 한번 원점을 잡고 우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제 신규 등록이 있을 거예요. 문제 1번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요 문제를 대표 선수로 해서 요 문제는 꼭 한번 풀어놓자. 문제 1번.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을 거. 자,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 등기 관련 서류는 아직까지 없고요. 그러면 청량 성과도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된 설명적 틀린 것. 그러면 이 문제 대표 선수를 해서 꼭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 겁니다. 자,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신규 등록의 개념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는 걸리죠. 그러면 신규 토지 소유자는 자, 토지 이동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토지가 60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며 이를 거짓으로 신청할 때 2번과 관련돼서는 2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요걸 잡으라고 그랬죠. 거짓. 그러면 거짓 동그라미 써놓고 그래서 요거 몇 학년 몇 반?
1학년 1반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규 등록 토지이동 사유와 관련돼서는 카테르 부가 사유가 있었는데 삭제가 됐어요. 단 거짓으로 신청할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3번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을 할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촉탁한다. 신규 등록은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어.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서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한번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틀린 것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서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신규 등록을 적은 신청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하죠. 5번의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 줄쳐놓고 지적소관청이 확인으로서 그 서류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대표 문제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으로 가보죠. 문제 3번과 관련돼서 무슨 전환일까요?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한번 꼭 한번 워밍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문제 3번부터 문제 6번까지가 등록 전환이야. 그러면 등록 전환에 대해서 3번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나타났네. 자, 1번에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에 저희가 허용 범위 초과. 요 1번 지문이 31회 때 2.5점짜리예요. 초과와 관련돼서는 신청이 아니라 직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권. 그러면 1번이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용 범위 초과다. 직권. 허용 범위 이내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허용 범위 초과냐 이내를 꼭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특히 1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31회 때 출제됐어요. 그러면 32회 때는 특히 2번 지문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해요. 그러면 대부분 토지가, 대부분 대자 동그라미. 자, 2번과 관련돼서 꼭 우리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놨어요. 대부분 대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도사. 그러면 대부분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얘네들은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대도사, 대부분 또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그래서 대도사. 특히 이번 지문을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전체한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동그라미 등록 전환 신청 대상 지역이 된다. 요 2번과 관련돼서 꼭 확인해 놓고요. 4번과 관련돼서는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산지관리법 요거 생각 괜찮아요. 산지관리법을 국계법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본침은 X예요. 그러니까 임야는 산이야. 산지관리법. 우리 지목 변경 국계법이야. 그래서 요 4번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 지문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같은 축적으로 등록한다. 그러면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 1번은 샘플 문제로 잡아서 그러면 3번, 4번, 5번, 6번은 스스로 풀어보고요. 특히 요 2번 지문,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 우리 암기 코드 대도사 대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한 것. 그러면 우리 지목 변경은 언제나 우리 등록 전환 시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X가 돼요.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한번 문제 3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자, 문제 몇 번으로 가시냐면 문제 7번으로 가죠. 자,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요거 하나 풀고 우리 잠시 쉬었다 갑니다.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말장난을 많이 쳐요. 특히 분할과 관련돼서는 두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 원칙적으로 60일과 관련돼서 이게 하나의 논점이 돼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분할은 60일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A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는 것, 요걸 반드시 숙지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한다.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숙지했죠. 읽어봐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요때는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거는 할 수 있다. 요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연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7번부터 8번까지가 바로 분할의 문제야. 그래서 문제 7번을 자기가 한 문제를 딱 풀어서 분할에 대한 감을 잡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분할에 틀린 것 연습하러 가자. 자, 이번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게 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줄잖아요. 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형질 변경 동그라미, 이때는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60일의 제한이 있죠. 토지를 분할한 경우 주거 사무실 줄잖아요. 툭치면 신청으로 가야 되겠죠. 신청이야 우선이야. 우선으로 가야 되겠죠. 부여하여야 한다. 4번에 해당 토지의 분할이 개발 행위 등의 대상인 경우는 먼저 분할을 신청한 후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자,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 허가 후에 분할을 신청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네요.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토지 등의 매매 또는 토지의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좋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2번 지문이 분할에 있어서 가장 큰 논점이라는 거 기억해 두고 분할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다. A적으로 하여야 된다. 이거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이때는 일목의 원칙을 관철하게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과 관련돼서 문제 7번 하나 우리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